출근하는 상장기업의 대표, 그리고 가끔 덜렁대는 비서는 오늘도 또 덜렁대다 대표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절대 예비서처럼 대표보다 늦게 회사에 오는 건 배우지 말라는 대표. 대표가 얘기하는 예비서는 뭔가 심각한 얼굴로 체중계 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선글라스를 쓰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병원에 들르는 예란치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란치유는 의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입원 치료가 시급하며 림프샘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였죠. 의사의 이야기에 너무 당황한 예비서는 재검사를 받게 되지만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에 입원하기로 합니다. 회사로 가는 버스 안의 예란치유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노인 한 분이 예란치유의 옆에 서 있게 됩니다. 버스 뒷문 근처에 서 있던 아줌마가 한 소리 합니다. 아줌마의 이야기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근처에 서 있던 안경 쓴 여성은 핸드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아줌마는 끝까지 화내며 예란치유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예란치유는 양보하지 않는 것이 뭐가 어떻냐면서 옆에 서 있던 노인에게 본인의 무릎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에 노인은 화내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희롱한다면서 말이죠. 예란치유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게 되고 이 모습을 끝까지 찍고 있던 여성도 함께 내려 예란치유를 쫓아갑니다. 본인을 방송국 인턴 기자라고 소개하는 여성, 뭔가 상황이 잘못 걸린 듯 싶습니다. 자리를 양보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이야기를 남긴 채 회사로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은 예란치유는 임파선암 말기를 검색하게 됩니다. 끔찍한 사진들과 살 수 있는 가망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현실을 부정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대표는 심각해지는 분위기에 예란치유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회사에 대표의 부인이 찾아옵니다. 대표의 품에 쓰러져 오는 예란치유, 그리고 벌컥 문을 여는 부인. 뭔가 단단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소를 옮겨 이곳은 TV 방송국입니다. 항상 특종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버스에서 영상을 촬영해온 인턴 기자가 여기 있네요. 특종감이라며 촬영해온 영상을 보여주는 인턴 기자. 기자들은 이 사건을 크게 부풀려 시청자들에게 보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대기자 천러씨, 진짜 특종거리를 가져왔으며 좀 더 일을 크게 키워보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대표는 부인과 이야기하지만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냉전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방송, 선글라스녀라는 이름으로 예란치유의 영상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는 평소 예란치유를 많이 신뢰하고 있어 부인이 예란치유의 반만이라도 쫓아가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정부는 다급하게 사모님을 불러 방송을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대표도 불러 함께 TV에 나온 예란치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런 여자 바람이 난다면 피곤하겠다며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게 되고 대표는 내일부터 회사에 절대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글라스녀 사건을 만든 천러씨와 인턴 기자는 일이 생각보다 커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몇 분 사이에 인터넷이 온통 선글라스녀의 이야기로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천러씨는 동료 기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습니다. 특종거리를 제대로 포착했다는 뜻이겠죠. 주임 기자는 이 사건을 특집 기사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특집 기사로 올라간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다음날 출근한 예비서는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대표에게 큰 무리를 끼친 것을 사과하는 예란치유.
대표는 매스컴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면서 위로하게 됩니다. 沈总， 多少钱？ 그런 대표에게 1억이 넘는 큰 돈을 달라고 합니다. 100万， 100万。 생각보다 큰 돈이었기에 이유를 묻는 대표. 我要用， 한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에 대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금해 주기로 합니다. 能不能进？ 오늘은 쉬고 싶다는 예란치우에게 대표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주며 핸드폰은 끄지 말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418 비서실로 나온 예란치우는 탕비서에게 마치 마지막처럼 인수인계를 하고 평소 탕비서가 마음 들어 했던 물건들도 주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선글라스녀의 이야기를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为圣人，然后可以。 일찍 퇴근하는 예란치우를 인턴 기자가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확인한 탕비서는 회의 시작 전 일명 선글라스녀의 방송을 틀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에게 걸리게 되죠. 今天是到最后都能受到有效保护。 방송의 마지막 전화 연결에서 예란치우가 본인 회사의 대표와 불륜관계라는 이야기를 대표가 직접 듣게 됩니다. 상황이 이상했던 투자자는 대표에게 예비서의 거취를 확인하지만 대표는 예비서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다급해진 탕비서는 예란치우의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아보려 했다고 변명합니다. 怕这事儿连累到咱们公司吗？ 약점이 잡혀 불리해진 조건에도 대표는 투자를 유치해야만 합니다. 예란치우를 쫓아왔던 인턴 기자는 사과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昨天在公共汽车上，我很失态，我愿意通过这个机会向那位老人家道歉。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예란치우. 인턴 기자는 철러 씨의 남자친구인 사촌 오빠 양쇼우청을 불러 예란치우에게 차 한 잔 사주라고 하며 다른 취재 현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선글라스녀의 일을 끝까지 부풀리는 철러 씨는 무리해서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不会是这样的，我们感到耻辱。 카페에 남은 예란치와 양쇼우청. 在广场上， 두 사람 모두 직업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亲人都 일을 안 하는 것이 즐거워 보인다는 말에 빚이 있어 그렇지도 않다는 양쇼우청.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이야기하는 양쇼우청에게 예란치우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快见姑娘，条件只有一个，我的事情对谁也不能说。 어느 정도 일을 정리한 대표는 부인의 카드를 모두 정지시켜 놓습니다. 您看这3块表，您喜欢哪块儿？和表包在一块儿，包漂亮一点。好，您这张卡刷不过去，沈太太，您得给银行打个电话，好像这卡全都被。 예란치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이죠. 그리고 양쇼우청에게 뜻밖의 부탁을 합니다. 借你身份证用你名字开个户，我转笔钱进去。不是三哥，你为什么要把钱放我这儿？我得罪了一个女人，那你凭什么相信我啊？ 결국 양쇼우청은 본인의 신분증으로 계좌를 만들어 예란치우의 돈을 받게 되고 양쇼우청의 신분증은 예란치우가 가져가게 됩니다. 你跑不了。身份证过几天就给你。谢谢你帮我。现在的年轻人啊，他对传统美德简直就是敌视。嫖棍吗？ 예란치우의 거의 모든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란치우의 이력서도 구하게 되어 큰 회사의 비서라는 것도 알게 되죠. 대표는 다음날 집에 있던 모든 전화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부의 핸드폰에서 방송국과 연결된 기록을 찾게 됩니다. 방송 마지막에 연결된 전화가 부인의 전화였던 것이죠. 대표와 부인의 사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你的歉意我买单，可你要知道，我的钱不是你想花就能花的。 양쇼우청은 인턴 기자에게 사과 영상에 관해 묻지만 방송국에서는 이를 부풀렸다가 바로 사과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며 사과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예란치우에게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날들이 이어지게 될까요? 거짓말처럼 사라진 장구경의 패왕별이가 재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국이 좋지 않아 개봉일이 밀리고 있지만 올해 기대하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패왕별이 하면 첸카이거 감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수색은 첸카이거 감독의 비교적 최신 작품으로 요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웹이나 모바일을 통한 현대판 마녀 사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온 예란치우는 본인의 병을 부정하고 분노하며 현재 상황을 미루기도 하고 결국 우울함을 넘어 본인의 죽음을 수용하기까지 영화가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 많이 마음 아팠던 영화입니다.
정말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꼭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레슬리 그립습니다.